명절, 설날은 빨래하지 않는다. 명절날 빨래하면요 평생 빨래를 할 팔자가 된다고 한다. 평생 빨래할 팔자 아니야? 우리 모두? 저는 오늘 미신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미신 알아보기. 미신이란 무엇일까요? 미신은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미신 1.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으로 망령되다고 판단한 신앙 또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 2. 아무런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음 뭐 이런 뜻인데요. 미신, 슈퍼스티션, 어떠한 실증적 근거 없이 두 사건 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마술적 사고 또는 비합리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복, 금기, 타부, 점술, 부적 등 가장 흔한 미신의 형태일 것이다. 즉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일을 그렇다고 믿는 것 자체가 미신이다. 보통 그 근거라는 게 비과학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경우가 많다. 맞아요. 그 터부 시대다가 이 타부가 한자어 같지만 영어라는 거.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각 나라에 어떤 미신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좀 알아보자고요.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항상 배를 울리면 이후 개는 배를 울리기만 해도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그것에서 인과관계를 억지로 연결시켜서 찾게 되고요 우연성을 필연성으로 착각해버립니다.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온다거나 집안에 있는 거미를 잡으면 큰일 난다는 미신이 바로 이런 류의 미신인 것이죠. 자, 배를 울리는 거랑 먹이가 나오는 거는 연결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배를 울리면 항상 먹이가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결과랑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무슨 원인이 있겠거니 해서 연결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당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은 관련된 경험 등으로 금기가 형성되게 되고 이게 미신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전 시대에 널리 퍼진 관습적 지식들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미신으로 위치가 격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은 아닌데 우리가 좀 관습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과학으로 이거를 깨부시면서 미신으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이 현대사회 첨단 21세기에도 미신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숨쉬고 있고 왜 살아있고 오히려 더 추가되기도 해. 그 이유는요 지키는 편이 좋거나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로 3-7일 금기가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면요 3-7일 동안 외출이나 외부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라는 게 있는데요. 산모 아기의 건강을 생각하면 지키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굳이 3-7일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일단 좀 격리를 해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역신이 온다거나 하는 걸 믿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균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이유는 다른데 역신이 오기 때문에 격리하는 건 아닌데 일단 격리하면 안전하다. 균화 방지로. 어찌됐든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좋은 경우. 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돌잡이의 경우는요. 돌잔치에서 집죠. 뭐 돈을 집으면 아 얘가 돈을 잘 벌겠네. 연필을 집으면 아 얘가 학자 공부를 좀 잘하겠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믿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편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 경우. 이거는 그냥 이거죠. 동양의 많은 병원이 4층을 F층으로 표기하고 서양의 호텔에는 13층이 아예 없어. 12층 다음에 14층이야. 왜냐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 없이 꺼림직해 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게 되고 반값만 떨어져. 그래서 그냥 표기를 안 한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이득이다. 사회 영어 명칭이 4의 앞자리다. F도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F 학점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뇌절이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옛날에는 F층이라고 표기한 엘리베이터 진짜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많았어. 13층 없는 거는 요즘에 이거 13층 없는 건 거의 없거든? 근데 간혹 가다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 가면은 호텔이었나? 어디 갔을 때 본 것 같아. 근데 많이 본 건 아니야. 13층 존재해요, 그냥. 13층 외국에나 있으니 한국에서 못 봄. 한국의 호텔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뭐 국제적인 호텔일 경우 13층 뺄 수도 있겠죠. 제가 13층 없는 건물을 실제로 보긴 했지만 많이 보지는 않았다. 지금 김풍 작가님도 오셨는데요. 그런데 아파트는 4층이 있다? 왜? 없어서 못 삼.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길게 풀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4층이라고 표기를 해도 산다고. 왜냐, 아파트가 부동산이 점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굳이 F층이라고 배려를 안 해도 인기가 많아서 숫자 4라고 표기한다. 요즘에 그 이유다. F층이 없어진 이유가. 아무튼 그렇다. 자, 그리고 운이란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요소와 관련되어 있거나 목숨이 연관된 경우 될 수 있으면 그냥 지키는 거죠. 그냥 깨림직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모르는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미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악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나 뭐 이런 것처럼 미신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점술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요. 이걸 통해서 과도하게 가산을 탕진하고 법적 규제를 요청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은 경우겠죠. 확실히. 저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어떤 미신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에는 어떤 미신이 있는지. 배에 여성을 태우면 불길하다?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바다를 변덕스러운 여신처럼 되어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은요. 이 여신이 배에 탄 여성을 질투하면서 항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단 옳든 그르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변덕스러운 바다 여신이 괜히 심술을 부린다는 거야. 그래서 질투란 단어처럼 미모가 뛰어날수록 선원들의 거부감이 더 심해졌다. 경우에 따라서 여성을 남장시켜 배에 태우기도 했다고. 이유가 배에 여성을 태우면 불길하다고 믿은 외국의 미신 사례. 여자를 배에 태우지 않았던 현실적인 이유로 거친 바다생활 와중에 여성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가 무리였고, 남녀 문제로 조직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목선에 여성의 음부가 합쳐지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난다고 해서 여성을 배척한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캐리비안 해적에도 좀 나오지 않았나요? 키이라 나이틀리가 남자 분장하고 타고 막, 그죠? 근데 요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남녀 문제가 밀폐된 배 생활에서 남녀 문제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A 남자랑 A 여자가 썸을 타. 근데 A 여자랑 B랑도 좀 약간 타. 그러면서 A 남자랑 B 남자가 싸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삼각관계가 막 벌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생선을 뒤집어 먹는 건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다 믿어서 위쪽을 다 먹고 나서 뼈를 발라내고 마저 먹었다. 지금도 생선을 뒤집는 건 서양 식사예절에서는 큰 결례다. 이는 대한민국의 어촌, 특히 제주도 같은 바닷가 마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미신이다. 아, 그래? 나도 알긴 알았어요. 알긴 알았는데 안 지켜서 먹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논리가 생선 구이가 있어 이렇게. 그럼 이제 생선이 파헤쳐져. 그럼 이제 막 너덜너덜 할 거 아니야.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안 먹고 뼈를 빼서 여기 아래 1층을 먹는 거지. 우리는 이제 2층부터 들어왔잖아. 플로어를 제거하고 1층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냥 우리 뭐 걸어다닐 때 보도블록 같은 거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 피해서 가거나 금 딱 선만 밟으면서 가거나 하잖아. 그런 것처럼 생선을 먹다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안 뒤집고 게임하듯이 이거를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사과 껍질 안 끊기고 벗기기 같은 거. 자,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형법상 미신행위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죄를 종교 탄압에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어용 종교 행사 외에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미신행위죄에다가 이제 덧붙이면은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맛 따라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거. 미국은 전투식량의 햄 라마콩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불운이 온다고 여겨져 빌어먹을 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MRE의 참스 사탕을 먹으면 재수 없다고 안 먹는 바람에 참스가 빠졌습니다. 제네레이션 끼를 보면 미 해병대원들이 참스만 보면 즐겁하고 험비에 참스 들고 탔다고 후임 갈궈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격추되거나 폭격 맞은 잔해에서는 항상 참스 사탕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의 상징으로 낙인 찍힌 게 아닌가 하는데요. 오죽하면 주인공이 속한 대대 다른 병사들이 앞서 나간 미군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 잔에서 참스가 발견되자 뭘 좀 아는 녀석들이라면 칭찬함. 특히 참스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갈굼당한 트럼블리는 도중에 이라크 민간인을 쏴 죽여 사망 플래그를 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교전 중에도 당당히 돌아다니며 총알 한 방울 안 맞더니 마지막에 사실 그동안 참스 사탕을 몰래 소지하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미신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일은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메시지를 얹어준다는 거. MRE 요거 보면 참스 사탕 있지 않을까요? 디저트랑 막 뭐 잔뜩 있네. 일회용 MRE 히터. 물을 넣으면 마그네슘이 발열하면서 데워줍니다.
사탕이 없네. 이제 없어진 버전인가 보다. 근데 우리 전투 식량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양이? 이거는 근데 나는 이거 먹을 거냐 우리나라 전투 식량 먹을 거냐 하면 우리나라 전투 식량 먹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전투 식량에 새알 있잖아. 재밌는 미신이네요. 참스 사탕 먹으면 재수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들은 전투 식량 구성품인 살구통조림을 먹으면 죽거나 크게 다친다고 여겼다. 이런 게 왜 나왔을까 대체? 나는 여기서 좀 공통점을 조금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지금? 본격적인 음식 이외의 것이야. 살구통조림의 뭐 디저트의 느낌이야. 그리고 참스 사탕을 먹으면 재수 없다고 여겨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참스 사탕을 먹고 있는데 죽는 상황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지. 근데 참스 사탕을 물고 오랫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가 있어. 그치? 전투를 계속 참여하고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있을 때 전투 참여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살구통조림은 다른 문제네. 얘기해보니까. 왜냐면 디저트의 개념이라고 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요거는 통조림을 먹으면서 쏘나? 이거는 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살구통조림을 따로 빼서 건빵같이 전투 중에 먹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비슷한 참수사탕의 논리가 아닐까? 럭키 스트라이크는 군인들에게 불길한 담배로 여겨진다. 저격수의 럭키 스트라이크를 맞게 된다는 이유. 사실 담배 자체가 전장에서 위험한데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불 때문에 위치가 쉽게 뛰어 저격당하기도 좋고 냄새가 나. 근데 냄새는 워낙 온갖 냄새가 다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포탄 매연 나고 막 똥냄새, 썩는 냄새 뭐 잔뜩 있을 텐데 뭐 담배 냄새는 뭐 선녀겠지? 오히려 탈취제 아니야? 되게 안 좋은 냄새로부터 훈연, 연기로 좀 코팅, 향수같이. 아무튼 현대 미군 병사들은 추잉 타바코나 딥을 애용합니다. 다만 지독한 전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럭키 스트라이크든 뭐든 감사하게 피우게 된다. 무슨 중세시대 전쟁터 생각하는 것 같다. 아 근데 전쟁이 실제 막 벌어지게 되면은 온갖 냄새가 다 나지 않겠어요? 내가 뭐 전쟁 참여한 건 아니지만 중세시대든 현대든 싸우고 있는데 시체 치울 틈이 있어? 없잖아. 담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흡연자라서 모름 이분. 근데 담배 냄새랑 시체 냄새랑 비교해도 담배 냄새가 더 싫다는 거예요? 담배 냄새가 더 싫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럭키 스트라이크는 말 그대로 이름이 뽀록샷이네. 뽀록샷 맞을 것 같아서 뽀록샷 기피하게 된다. 아 맞네요. 후루꾸샷. 군인들은 때때로 지포라이터를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으면 살 확률이 올라간다고 믿었다. 근데 실제 살이라 지포 측에서도 홍보하는 내용. 요거는 뭐 만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치명타를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넣어놨던 목걸이. 네가 날 살려줬구나. 이거는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전장에 나온 군인이 가족이나 애인의 사진을 보거나 그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를 열어보면 얼마 후 죽는다고 여겼다. 이때도 사망 플래그라고 인식했군요. 우리는 이제 창작물을 보고 사망 플래그라고 하는데 단 펜던트 목걸이를 열지 않고 목에 걸고 있을 경우 살 확률이 올라간다고 믿었다. 요거는 이악 물고 안 봐야겠네. 걸긴 걸되 안 봐야 돼. 왜 안 보겠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겠지만 나중에 무조건 살아서 돌아가서 또 볼 거기 때문에 안 본다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인가? 자, 동전이나 네일클로버와 같이 땅바닥이 눈에 띌 만한 물건이 떨어진 걸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장교가 이런 걸 발견하고 줍자마자 바로 위에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존재. 네일클로버 이거 주우려다가 총알 피함.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불길한 건 모르겠는데 난 불안해. 똥 떨어질까봐. 새는 자기가 지리고 싶으면 지립니다. 똥을 참는다는 개념이 없어 얘는. 그냥 생산 즉시 바로 추락. 창고에다 보관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지구 전체를 지 화장실로 여기는 놈들이 새야. 인간이나 너구리나 이런 애들은 화장실을 만들어서 지가 화장실에다 싸요. 왜냐면 배설물을 여기저기 묻히는 것도 자기 영역을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배설물이 여기저기 있으면은 추적당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싸는 동물 습성이 있거든요. 유독 흰차에 새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미신인가요? 그거 흰차 아니야. 채팅창 봐. 그거 흰차 아니야. 아무튼 그렇다. 거울이 깨지는 것도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거울 깨진 사람은 7년 동안 재수가 없다.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7년 동안 재수 없는 건? 3번 깨면 한 21년인데? 거울 깨지는 거는 창작물에서도 좀 나오죠. 쩌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쩌적. 사다리가 걸쳐진 곳 밑으로 지나가는 것도 불길한 징조로 여겨진다. 과거 공성전에서 유래된 미신으로 추측된다. 사다리가 걸쳐진 곳 밑으로 지나가는 거. 그냥 위험해 보이는데 나는? 사다리 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사람 넘어다니지 마라. 재수 없다. 좀 그런 느낌 아닐까? 아무튼 공성전에서 유래된 미신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슈나미티즘, 동남 동녀와 동침함으로 신비한 기운을 흡수하여 장수한다는 습속. 어린 남자, 어린 여자와 동침함으로써 젊음을 내가 흡수한다는 개념인가 봐요. 근데 성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옆에서 같이 자면서 쭉 빨아들이니까 팩이야 팩. 오이를 먹진 않아. 근데 오이를 이렇게 붙임으로써 이 기운을 가져가. 동남 동녀를 옆에 두고 팩을 하는 거지 옆에서. 동남 동녀 팩.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지. 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거는 뭐 유명한 얘기죠. 실제로 암탉이 꼭 우는 것을 보고 그게 좀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불길한 징조로 본 게 유래인 것 같습니다. 자, 검은 고양이가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다. 가만히 있거나 집에 들어오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자신이 가던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불길하다고 여겼다. 자기의 그 행선지를 싹 끊어버린다는 느낌이 드나? 그런 느낌인가 봐요. 금 간 곳을 밟으면 엄마 허리 부러진다. 그냥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금 간 곳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상태가 좀 부실하다는 뜻도 되니까 일단 좀 혹시 모르니까 피해가라의 뜻으로 넣은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뭐 그 길이 문제가 있다면 본인 허리가 부러지겠죠. 태풍의 영구제명. 태풍위원회가 해당 태풍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면요. 그 태풍이 또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다시는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에 끔찍한 피해를 선사했던 매미,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햄즈. 아무튼 태풍은 영구제명한다. 근데 만약에 피해를 안 끼치면은 이름 또 써요? 아, 그래? 자, 아무튼 연극계에도 미신이 많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찍으면 그만 영화와는 달리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민감한 부분이 많다 보니 미신이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영국 극장에서 맥베스를 언급하면 안 되는데요. 맥베스를 연극하느라 말할 때를 제외하면 그 스코틀랜드 연극이라는 식으로 불러야 됩니다. 유독 맥베스 연극도 좀 화재나 폭동 등 대형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서 그렇다고 함. 그러니까 뭔가 맥베스랑 연관이 되면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입에 언급 올리는 것만으로도 불길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 거죠. 뭐 행운을 빌 때는 굿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브레이크 얼렉, 다리 부러져. 연극의 마지막 대사는 개막전에는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는 게 또 있어요. 휘파람을 부르면 안 됩니다. 연극에서. 왜냐하면은 백스테이지 직원들이 휘파람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무대를 조작했는데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휘파람을 불면 혼선이 되니까. 엔진에 동전을 던지는 미신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근데 문제가요. 80대 할머니가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움큼 되는 동전을 엔진에 집어던져가지고요. 5시간 지연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이 엔진에 동전 던져가지고 하루 지연시킨 사람이 민폐죠. 뭐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조금씩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20대 여성 2명이 비행기에 동전 던져 운행을 지연시켰다. 요거는 확실히 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거 보면은 막아야겠다. 아, 애초에 허용 안 하는데 미신이라서 몰래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사례. 손발톱 관련 미신이죠. 위생에 관련해서 생긴 미신인데 손톱깎이가 없던 시절이니 가위나 칼을 가지고 손톱을 깎았을 테고 전구나 형광등도 없을 테니 촛불이나 등불 하나 켜놓고 어두운 방에서 깎다가 아차한 순간 난리가 난다. 그래서 밤에 깎으면은 괜히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낮에 깎아라. 집안에 털을 잡은 거미를 잡으면 안 된다. 집 밖이 아닌 집 내부에 줄을 친 거미는 귀한 손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천벌받는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금방 사라진 미신입니다. 내가 웬만해서 이 미신 존중하고 믿고 싶은데 계속 거슬리니까 자꾸 부시게 된다. 귀한 손님이라고 들었는데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제 다 부셨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거미는 파리나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익충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거미줄이 지나치게 크거나 너무 애매한 곳에 줄을 친 게 아니라면은 살면서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큰 벌레나 뭐 상대적으로 더 무섭게 생기거나 징그럽게 생긴 벌레는 저도 좀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간단한 날벌레 정도는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는데 벌레가 아무리 커요운 조그마한 벌레들에도 막 싫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싫대. 침착맨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 필통에 콩벌레 모음. 뭔 개소리예요. 뭔 개소리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소영이가 나랑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냥 싫을까? 계속 물어봤더니 나온 답변이 나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어. 벌레가 약간 싫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벌레가 다른 더러운 곳에 앉아있다가 와서 더러운 곳에 묻은 발이 나한테 묻을까봐. 똥파리가 똥에 앉았는데 똥파리가 나한테 앉으면 똥이 나한테 묻는 효과다 이거지. 사실 그렇게 치면 깨끗한 게 없어 이 세상에. 근데 그냥 기분이지 기분. 그러니까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 요즘에는 진짜 파리가 없는데 옛날에는 가정집에 파리 많았거든. 나 빌라 살 때 파리 많았어요. 그래서 맨날 파리채가 집에 하나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날리기도 하고 파리 약도 치고 막 많이 했었어. 파리가 왜냐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를 통해서든 구더기를 낳든 막 해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엔 파리 보기 힘들잖아. 옛날에 막 음식점에도 맨날 막
막 팔이 끈끈이 붙어있고 막 무슨 비닐 장갑에 물 넣어가지고 매달아 놓고 막 많이 있었어. 그래서 맨날 식탁에 덮어놓는 게 있어요. 덮어놓는 거.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파리가 침을 퇴퇴퇴 뱉어가지고 음식물을 녹여가지고 혈혈혈혈혈 해가지고 먹으면 인간이 다시 와서 먹을 텐데 그러면 이제 배탈 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옛날에 좀 배탈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파리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 그래서 거미나 뭐 그리마가 있으면은 어떤 해충 같은 것도 잡아먹고 좋다고는 들었는데 인간 기준으로 행동은 익충인데 비주얼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한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보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작은 거미는 귀여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거미가 막 올라와. 보면은 막 계속 이렇게 돌아다녀. 그러다가 쭉 계속 이렇게 막 대롱대롱 매달려.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하면은 계속 내려. 뭔지 알죠? 다 한 번씩 했을 거야. 거미가 또 생긴 게 작은 것들은 귀엽습니다. 우리가 좀 징그럽다고 느끼는 거는 호랑거미 같은 거겠죠? 큰 거? 한 이만한 거? 가로등에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가로등 상권이 누가 봐도 잘 되는 상권이야. 거기를 먹었다는 거는 그 거미가 보통 놈은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센 놈이에요. 근데 그런 가로등에 진짜 등치 큰 애들이 있다고. 꼭 보면 그래요. 가로등 저기에 전봇대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은 그 사이를 완전 팡 쳐가지고 그런 애들 있거든. 안산에도 옛날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 문지방을 자주 밟으면 달아 없어진다. 문지방 달아버리면요 문과 문지방 틈이 넓어지면서요 바람 들어와요. 난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밟지 못하겠어요. 문지방이 문이 이렇게 있으면 튀어나오면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밟으면 여기가 닳아서 문을 닫아도 여기가 틈이 벌어져서 여기서 바람이 막 샌다는 얘기잖아. 그런 것도 있고 발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 안 걸리게끔 의식을 하는 거죠. 아 밟으면 안 돼 하면서 한번 확인. 물론 뭐 저 어렸을 때 살던 빌라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여기가 완만했어.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없는 집도 많고. 근데 옛날에는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벽하고 붙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집은 문지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점점 잊혀지고 있다. 어느 곳은 문지방이 지방 가장의 목숨질이라 밟고 다니면 가장의 수명이 준다고 한다. 근데 이쪽 지방에서 내가 아빠야. 근데 우리 집 문지방이 누가 봐도 의도해서 열심히 밟은 흔적이 보여. 너무 슬플 것 같잖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 밥 먹고 나서 누우면은 소화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확률도 높기 때문에 눕는 거는 좋지 않다. 근데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은 아니고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졸리잖아. 졸리면은 자니까 게으른 것으로 인식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인 것 같아요. 게으름뱅이들. 길에 떨어진 거 함부로 주워오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물자가 귀했던 과거에 굳이 이런 미신이 있었나 의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직 쓸만한 물건을 버렸다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다. 전염병 환자가 버린 것이라던가 뭐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풍족한 요즘에는 뭐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흘렸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옛날에는 오히려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뭐 쓸만한 게 떨어져 있으면 사연이 있나? 귀신 들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빌라촌 살 때는 진짜 말끔한 구두가 한 짝이 있었어. 길에. 근데 안 줍게 되더라. 실상은 뭐겠어. 그냥 뭐 술 먹다가 벗겨져가지고 그냥 놓고 간 경우가 많겠지. 그런 것도 있었고 옷 같은 것도 하나 벤치에 걸려있다거나. 청바지 괴담이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569 남대문 PX에서 파는 청바지 569를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가위 눌리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쓰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겪었지만 절대 안 믿고 있지만 실제 귀신일 수도 있고 제 자신이 가위에 눌린 걸 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569를 샀는데요. 새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집에 와서 입어봤더니 주머니 안에 낡은 학생증 사진이 나오더군요. 청바지 안에 이게 있었어. 그 다음부터 한 달간 겪은 진짜 기이한 이야기인데 써드릴까요? 정말 한 달간 겪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닭살이 돋습니다. 중요한 건 남대문에서 산 569가 중고일 수 있냐는 점. 중고가 아니라면 왜 50년대 학생증이 거기 있냐는 거죠. 그냥 간단히 쓰겠습니다. 한 달 전 569를 사왔습니다. 글도 되게 무섭겠어. 그지? 많이 입는 컬러 있죠? 사와서 다음날 입으려고 입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중고는 절대 아니었고요. 친구랑 같이 사온 거였거든요. 근데 입어보니 주머니에 뭔가 있더라고요. 꺼내봤습니다. 죄송. 아까 적은 게 50년대 학생증은 아니고요. 50년생 어떤 아저씨 학생증이더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누군가 말한 걸 받아 적은 느낌이야. 본인이 글을 썼으면 반복을 안 하고 지우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구어체야.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땐 반복하잖아.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만 말한 걸 그대로 적으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간중간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말하고 또 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옆에 글 대신 적어주는 사람이 적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죄송 이렇게 되는 거지. 50년생 어떤 아저씨의 학생증이더군요. 경남고등학교 학생증이고요. 안에는 경남고 학생증이랑 한자로 된 이상한 학생증 비스무리한 것. 그리고 무슨 안경점에서 맞춘 종이가 있었고 사진 2장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요. 경남고등학교 학생증하고 한자로 된 이상한 학생증 비스무리한 것 그리고 안경점에서 맞춘 종이 사진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거 안경점에서 받은 것 같죠 이게. 그리고 이게 학생증 사진. 아무튼 사진 2장은 한 40대 정도 사진이더군요. 전 그냥 왜 이런 게 있을까 싶었죠. 그냥 중고인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친구랑 보고 샀는데 절대 중고도 아니었고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구석에 쳐박고 그냥 몇 번 입고 다녔습니다. 일단 그러고 처음에 일주일 정도 좋다고 입고 다녔는데요. 근데 정말 제가 귀신이고 나발이고 한 번도 겪은 적도 없고 가위 눌린 적도 없고 근데 처음에 학교에서 잘 때 가위 눌렸습니다. 대학생인데요. 수업 듣다가 뒤에서 자주 자거든요. 근데 자다가 잠깐 가위 눌렸습니다. 눈이 안 떠지다가 눈만 간신히 떴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절 보고 있더군요. 저 진짜 장난 아니고요. 눈만 보일 거리에서 바로 눈만 보였습니다. 아니 뭐 펀쿨색 좌예요? 눈만 보일 거리니까 눈만 보이겠죠. 아무튼 장난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수업에서 일어나서 개망신당하고 집에 왔습니다. 지식인 검색해보니 가위는 몸이 허하면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실제로 있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몸이 허약한 거구나 지금 이렇게 인지하니까 안심이 됐어. 근데 그날인가 다음날인가 가위 또 눌렸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 가위로 눌린 것 같네요. 근데 처음에 본 눈이 너무 무서워서 가위 눌렸을 때 눈은 절대 안 떴죠. 미쳤다고 뜹니까? 개 무서운데? 그래서 참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7일 8일 전쯤에 가위 또 눌렸어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가위 안 눌리려고 했는데 또 눌려가지고요. 요즘 학교에서 잠도 못 자고요. 잠자러 가냐? 미치겠더라고요. 자꾸 자면 가위 눌려가지고 요즘 학교에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눈 떠버렸어요. 한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닭살 개 돋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눈 감고 있다가 가위 깨고 나서 일어났는데 정말 제 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새벽이었는데 형은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었고요. 저는 일어나서 의식만 있고 몸은 멋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한 게 뭐냐면요. 바지 주머니만 계속 뒤졌습니다. 형이 왜 그래? 그러다가 제가 거의 진짜 바지 찢어지듯이 막 뒤지니까 미쳤냐고 딱 치고 그 순간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여러분이 어이없다는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러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냥 쓸 테니 읽어주세요. 어쨌든 그러고 그날 밤새 생각했습니다. 정말 장난 아니고 저한테 귀신 씌운 건가 생각이 또 들고요. 계속 생각하다가 가위 눌렸는데 나타난 아저씨 얼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위 눌렸을 때 그 사람이랑 매칭이 되더라고요. 가위 눌렸을 때 어두워서 서 있는 사람 형상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감이라 그래야 할까요? 사진이랑 비슷해서 똑같은 사람일 거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서랍에 그 학생증이랑 그것들 다 처박아놨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 학생증 봤을 땐 어린애 사진이라 그냥 혹시나 했는데 아저씨 사진을 꺼내보니 닭살이 확 돋으면서 그 아저씨가 맞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절대 그 바지가 중고일 리가 없다는 점이고 미국에서 왔으니 그 아저씨는 아마 이민 간 사람일 거라는 점. 근데 왜 나타났냐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생각하는데 그냥 제가 무의식 중에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년생이라고 적힐 걸 보니까 아마도 지금쯤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게 생각나면서 후덜덜 하더라고요. 그래도 취급당할까봐 그냥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하고 술 마시다가 친구들한테만 얘기해봤는데요. 친구들은 집에 애군든다고 그냥 태워버리라고 그러고 저는 혹시 몰라서 그냥 진짜 이 학생증 경남고 찾아가서 주인 한번 찾아볼까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던 차에 이틀 전에 집에 혼자 있던 중 딱 5분간 정전이 됐습니다. 집에 혼자 있었죠. 엄마 아빠 일하시고 형도 제대해서 알바하니 학교 갔다 와서 집에 혼자 TV 보면서 뒹굴거리고 있었습니다. 막상 학생증 사람이 귀신이었다고 생각을 해도 학생이라서 그냥 학교 다니다 보니 그냥 찾아주거나 어떻게 대처하거나 그럴 생각만 할 뿐 막상 행동은 안 하고 있었죠. 근 일주일 동안은 그 아저씨 가위 눌렸을 때 본 후부터는 가위 눌린 적도 없으니 그냥 잊으려니 하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나가더라고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 아마 8시쯤이었을 겁니다. 방에 있는데 정전이 되니 무섭죠. 근데 웃긴 게 창문으로 반대편 아파트랑 다 보았는데 정전이 안 되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만 됐으려나 했는데 그 아파트 현관문에 밖에 보는 자그만 유리 아시죠? 그거 봤는데 밖에 복도도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보통 정전이 되면 사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왜 이러냐 그러는데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한마디로 우리 집만 정전이 된 거죠. 옛날에는 정전이 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전이 되면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밤에 또 꺼지면은 촛불 항상 집에 있어가지고 촛불 켜놓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예고된 정전도 있었지만 불시에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이거 보면서 생각이 떠오른 건데 정전돼 막 사람들이 나와봤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집만 정전이 된 거죠. 아, 그냥 황당하다는 생각만 잠깐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 있지 않습니까? 정전돼도 전화기는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불빛을 이용해서 좀 보려고 했습니다. 핸드폰을 컴퓨터 옆에 놓은 기억이 나서 컴퓨터에 가서 뒤적거렸습니다. 키보드 옆에 제가 보통 올려놓기 때문에 핸드폰을 바로 찾았죠. 제 핸드폰이 쓰던 게 망가져서 지금 구식 핸드폰 쓰기 때문에 캠도 안 되고 벨소리도 다는 바로 다음 거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기능도 안 돼서 그냥 핸드폰을 열어서 작은 불빛만 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뒤돌아서는데 정전됐을 때 보통 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단순히 무서워서 그런 거라 생각만 했죠. 근데 뒤돌았을 때 불빛이 뭔가 의에 막히더군요. 저는 손만 봤습니다. 도는 순간 제가 약간 아래쪽 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에 손 부분만 핸폰에 비춰지는데 오른손만 딱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뭔가를 달라는 듯이. 보는 순간 그냥 그 아저씨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는 꿈이길 바랬죠. 정말 막간이었는데 평상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 불이 확 켜졌습니다. 정전이 끝나면서 제 앞에 있던 물체도 사라지더군요. 그 후 혼자 후덜거리면서 학생증 꺼내놓고 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게 이틀 전까지 이야기고요. 처음엔 겪고 나서 이거 그냥 태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괜히 애꿎은 물건 태웠다가 화만 당할 것 같고 아직도 학생증 가지고 있습니다. 569 바지에 그대로 넣어서 바지 구석에 박아두었습니다. 태우려니 더 화당할 것 같아서 찾아줘야 되는 건지 오늘 엄마 아빠 오시면 이제 얘기 꺼내려고 합니다. 진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대문 가서 바지산 할머니한테 내일 물으러 가려고 합니다. 얘기 이게 끝이고요. 안 믿으셔도 뭐 할 수 없지만 이제 옷은 절대 남대문에서 안 사려고요. 결론이 없네요. 속 시원하게 뭐가 해결된 게 없네요. 근데 난 이 필체가 더 리얼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되게 정제해서 썼다면 글 잘 쓰는 사람이 지어낸 얘기였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요. 저 아저씨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는 채로 버려졌는데 왜 그게 안경점 그거랑 학생증이랑 다 같이 들어있냐 이거야. 바지 하나에. 여러분들 나이 40인데 학생증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안 넣지. 그러니까 넣고 다니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바지의 주인이 사망을 했다고 치더라도 넣고 다닐 이유가 있냐 이거야. 좀 말이 안 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미신 중에 하나. 왜 하필 빨간색이냐는 질문은 여러 추측들이 오가고 있지만 정확히 왜 생겨났는지 지금도 전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로는 빨간색이 피와 색이 같아서 그렇다는 설, 폭력 같은 잔인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는 설,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전사한 군인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어 생존 군인과 구분짓고 유가족에게 알렸다는 설, 빨간색으로 이름 쓰여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설. 자세한 사항은 이름에 대한 금기 참고하시고 빨간색 금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피와 같은 색이어서 그런지 은근히 꺼리는 경향이 강한데 공산주의의 상징이어서 그런지 대부분 민주국가들은 이 색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며 과거 이집트의 어느 여왕은 어느 화가에게 본인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 화가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화가여서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본 여왕은 본인이 피투성이가 된 것 같다고 분기탱천해서 그 화가를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키보드를 많이 써가지고 더 쓸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진 것 같진 않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상관없거든. 근데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게 되는 거죠. 뭔지 알죠? 매너같이. 근데 까보면 다 서로 나는 괜찮대. 밥 먹을 때 상에 모서리에서 먹으면 안 된다. 모서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밥상에 편히 앉아 먹는 주인 옆에 거지고 와서 구걸하는 모습 같다고 여겨져서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퍼진 미신. 밥상에 먹고 있는 주인이 편안히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집안에서 우산 펼치면 안 된다. 몰랐네요. 나 집에서 우산 펼쳤는데. 밥 먹을 때 서서 먹는 등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먹으면 바쁜 일이 생긴다. 이거는 알아요. 뭔지 알아요. 돌아다니다가 한 입 이러면 꼴보기 싫으니까 생긴 게 아닌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앉지 않고 서서 급하게 먹는 이유 자체가 바빠서야. 이렇게 먹으면 바쁜 일 생긴 게 아니고 바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전후 관계가 바뀐 상황이 많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런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요즘에도 들으세요? 너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근데 최근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리를 떨면요.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고요. 하체의 피를 더 잘 돌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 다리 진짜 안 떨거든요. 나 다리 떨어야겠다. 이게 좀 약간 돌돌이 효과네. 헬스장 돌돌이 효과. 털어주네 여기를. 내가 다리 안 떨어서 허벅지에 지방이 꼈나 봐. 옛날에 공공의적 때 빌런이 발을 떨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명장면인데 볼펜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줍는데 막 슬퍼하는 빌런이 다리를 떨고 있어. 막 경련이 있듯이 떠는 게 아니고 여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형사가 딱 얘는 거짓말하고 있다. 그때 이제 좀 알아차리죠. 밤에 휘파람 피리 불면 뱀 나온다. 뱀이 휘파람 소리 듣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작 뱀은 청력이 약해가지고요. 대포 소리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밤엔 자요. 그래서 밤에 휘파람 불어도 됩니다. 팔자걸음을 걸으면 팔자가 사납다. 겉보기에 영 좋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팔자걸음은 양반 걸음 아니야?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고 팔자 좋은 걸음 아니야? 명절, 설날에는 빨래하지 않는다. 명절날 빨래하면요 평생 빨래를 할 팔자가 된다고 한다. 평생 빨래할 팔자 아니야? 우리 모두? 필탁자. 무조건 빨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 우리는.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거 현대인이에요. 이야기 듣기 좋아하면. OTT 맨날 보고 예능 다시 보기 보고 유튜브 보고 현대인이에요 현대인. 남의 속옷 입기. 이거 옛날에 있었어요. 여자 속옷 입으면 성적 잘 나온다는 거. 요거 있었어요. 전장에서는 여성의 팬티나 여성의 음모를 지니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악수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한다. 이거는 뭐 오른손잡이가 많았기 때문에 생긴 것. 인도에서는 왼손을 이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은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물건은 오른손으로 주고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술잔을 비워놓지 않되 첨잔은 하지 않는다. 요거는 나라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3-7일간 외출과 손님 추리를 금한다. 금줄 두른다. 이거 이제 뭐 컷이 놓으니까 막으려고 하는 걸 거야 아마. 그죠? 금줄은 남자가 태어나면은 고추를 이제 같이 껴가지고 하고 여자가 태어나면 숯만. 남자는 숯과 고추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기의 신발을 준비해두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란다. 태명 지어둔다. 건강하게 자란다. 돌잔치 때 아이가 오줌을 싸면 안 된다. 민간 설화에서 유래됐는데요. 술을 좋아하다 보니 매일 술에 취해 집안까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한 술고래가 살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술고래의 처의 오라버니가 집에 오는 산턱에서 돌을 굴려서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 술고래가 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나 행사가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계속 먹었어요. 보통은 이제 원한을 갖고 복수하려고 하는데 죽었는데도 술 생각이에요. 한 번은 그 술고래 귀신이 아기 돌잔치에 갔다가 아이의 오줌을 술인 줄 알고 받아먹고 화가 나서 그 아이 집안을 안 좋게 만들었다는데 지가 오줌 착각해서 먹어놓고 화풀이함.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돌잔치 때 아이가 오줌을 싸면 안 되는 이유가 술고래 컷신이 와서 맥주 대접하는 줄 알고 다 비울까봐. 신발 선물은 금기. 애인에게 신발 선물하면요 애인이 그 신발 신고 자기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귈 때 신발 선물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날개는 바람 피운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진짜 옛날 나 언제 들었던 거야. 아홉수에 관한 얘기도 있고 숫자 9가 걸리면 뭔가 시끄러워. 순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아홉수. 뭐 29이야. 내가 나이가. 그러면 29이 된 그 해는 뭔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안 넘어가고 복작복작하고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한 해를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선풍기 사망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질식사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나 이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 내가 모르고 잤어. 선풍기 켜놓고 있다가 꿈뻑. 근데 살아있어. 근데 이 미신이 가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짓말이었네. 이렇게 하지 않고 뭐야 선풍기 켜고 잤잖아. 그리고 그냥 그날 하루 일과를 보내. 다시 또 선풍기를 켜고 자야 될 때 되면 될 수 있으면 꺼놓고 자려고 그래. 그렇게 수고로운 게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느낌으로. 그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기사가 떠서 사람들이 믿게 됐다고 합니다. 선풍기병. 신기하다는 전기부채의 해. 두통과 안면신경마비가 생기고 잠든 아기가 쏘이면 더욱이 위태. 잘못되면 생명 위험. 선풍기 앞에 공기는 맴돌게 되어 일부분은 진공이 되며 도는 공기에 격렬한 운동이 생기므로 항상 일정한 규칙으로 호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장애를 받아 폐장에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지금은 웃지만 이걸 기사로 접한다고 생각해봐. 옛날에 정보도 제한돼 있었을 때 뉴스에도 막 나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궤도 선생님 오셨을 때 한번 했었던 거죠. 공기 성분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동 부채인데 옆에서 부채를 빠르게 붙여주면 죽는다거나 고속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창문 열면 들이치는 바람에 맞고 죽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했었어. 선풍기에 계속 바람을 보내죠. 그럼 여기에 있던 공기가 밀려나면서 절로 가. 그럼 여기 있던 게 또 뒤에 있는 게 밀면서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호흡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야. 내 코로 들어갈 틈이 없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자동차 탈 때 창문 열면 바람이 막 하면서 숨쉬기 힘들잖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난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왜 켜고 잤는데 살아있네 했는데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는 그중에 내가 어떻게 들이마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호흡을 해야 되는데 나 어느 산소 흡입해? 계속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난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체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사망을 걱정하는 게 더 현실적일지 모르다. 안전망이 바람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안전망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끊어져서 박힐 수가 있다. 돌아가는 거를 옮기다가 걸렸겠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선풍기 안 틀고 자다가 여름에 많이 죽어서 체온이 너무 그거 돼가지고 제발 틀고 자라는 홍보를 하기도 했다는 채팅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하면 체온이 떨어지긴 해요. 전자파 유해론 너무 많이 쓰면 유해할 가능성도 있는데 선인장이나 숯 여러 전자파 관련 제품들은 그냥 전자파 관련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 옛날에 TV에서 전자파 나온다고 많이 했었어. 수출 났어. 수출. 선인장도 넣고 그 전자파의 특효인 선인장 말고 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선풍기 사망설, 전자파 유해론 이런 것도 이제 안될과학 채널에서 다뤘던 거죠. 손 없는 날. 실제로 손 없는 날 더 비싸요. 왜냐면 그날을 선호해서 사람들이 자리가 차가지고 비싸집니다. 나비나 나방 만지고 눈 비비면 눈 먼다. 실제로 안 좋지 않아? 가루 있는데? 칼을 선물하면 선물 받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미신을 믿는 백종원은 집밥 백선생 출연 당시 하차했던 박정철에게 선물로 칼을 주려다가 이 미신 때문에 1,000원 받고 파는 걸로 대신했다. 반면 이연복은 이 미신을 믿지 않는지 냉장고를 부탁해서 김풍이에게 중식도를 선물했는데 김풍이 이 칼로 마늘을 내리치며 으깼다가 날이 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요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백종원님, 이연복님, 김풍님 관련된 에피소드. 군대에서 탄환 없는 공총으로 맞으면 7년간 재수없다. 근데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야.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총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0.00000000001%.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기분 나쁜 거고. 비비탄을 쏴도 되냐고요? 사람한테? 더 안 되죠. 사람한테 쏘면. 눈 같은 데 맞으면요. 진짜 안 좋은 경우 실명할 수도 있고 시력이 확 떨어져요. 눈은 복구가 안 돼. 눈은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어.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깎는 거잖아. 벗겨내거나 깎아서 각도를 맞추는 거잖아. 뭔가 복구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미신 알아봤고 재밌네요. 기계눈 나왔으면 좋겠음. 고스트처럼 캐리건처럼 사라 캐리건. 이마 안 빡빡한데요? 그렇게 된 건데요? 라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 원형이 문제예요. 저는 M자도 문제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원형이야. 원형.